자, 여론조사 박시영 대표 이택섭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새는 한 3시간만 뉴스를 안 보면은 네. 그럼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으니까 김문수 어디서 후보 아니야?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다시 김문수 후보야? 좀 이따가 홍준표 네. 선대위원장 되는 거야? 안 된다는데? 다시 된다는데? 또 안 된다는데?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극적 전개가 빠릅니다. 막장극이 재밌긴 하죠. 네. 그리고 하와이 갔어? 막장 드라마에서 원래 가장 심한 게 이제 김치로 따기 때리는 건데 김치 따기 때리는 거. 그거보다 더 심한 어떤 상황들이 김치로 따기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극적인 충격적이죠. 장면. 네. 뭐 저희 김재원의 시간 끌기가 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협상하는 척 하다가 또 시간 끌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새벽에 할 수밖에 없어 새벽 3시 4시. 예. 와. 진짜 몰렸죠 그거는 시간이. 예. 새벽 3시 4시는 진짜 와 대단한 네.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새벽 3시에 딱 한 사람 받고 딱 문 닫아. 예. 그래서 한동훈계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아침에 모여갖고 자기들도 등록하고 싶었는데 꼭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해야 돼. 예.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골 때리냐면 10명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경선했잖아. 네. 경선에서 최종 주자가 뽑혔는데 바로 그 주에 날려. 네. 그리고 다시 연 거예요. 예. 근데 1시간만 연 거야. 1시간만. 그렇죠. 딱 한덕수만 받고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또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서류를 32가지 준비해오라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한 거. 그거 알았으면은 다른 후보들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덕수만 받으려고 1시간만 열려고 딱 닫아버린 거야. 너무 꼼수죠. 와. 눈에 다 보이는. 과거 이제 노무현 정몽준 때도 그랬고, 근데 윤석열 안철수 때도 그렇고 단일화가 한 3주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날린 겁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단일화가 아니지. 네. 척살한 거야 척살. 김문수 죽어 하고. 하면 된다 후보를 되면 한다 후보가 뺏으려다가 결국에는 날라갔어요. 그 와. 다수파 연합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네. 한덕수냐 아니냐 이 싸움으로 가버렸고 나머지가 똘똘 뭉치게 계기가 그렇죠. 된 거죠. 예. 당권파들은 한덕수로 가면 대통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네. 우리가 모르는 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원 선거인단에서 한동훈하고 김문수 붙을 때 한동훈이 39% 얻었거든요. 네. 그 39% 그대로 흡수가 됐을 거라고 보고 김문수가 원래 61%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한 20%는 말씀하신 정광훈, 그다음에 뭐 나경원 등등등 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하고 정광훈이 붙었는데 네. 정광훈 쪽이 이긴 거야 지금. 그렇게 보여. 네, 실제 아스팔트에서 지금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국민의힘 당원은 80만이고 이 아스팔트 광화문에 300만이 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라고 있는데요. 거기랑 결국에는 뭐 단일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빅텐트가 것 같습니다. 그쪽인 거야 지금. 정광훈 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광훈 아바타죠. 김문수는. 예. 정광훈 당이. 자,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하루에 1,000명씩 조사하거든요. 주중에 네. 월화수목금토 천 해가지고 이틀씩 묶어서 2000씩 3번 발표합니다. 네. 예, 참 미쳤죠 우리도. 그런데 지난 주말 금토. 금토 네. 그러니까 금토에 일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일부 반영됐죠. 네, 토요일날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52.5가 나왔는데요. 직전주에 비해서 2.8%가 포인트가 상승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이게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4.1% 빠진 30.4가 나서 양당 간의 격차가 22.1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는 가장 혼란스러울 때 조사한 그렇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바꾸고 막 난리법석 네. 칠 때니까 이거 다시 이제 좁혀지긴 할 텐데 네. 그때 여론은 어땠느냐? 네. 딱 잘라보면 네.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거죠. 20대 남자들이 좀 멘붕에 빠졌는데요. 민주당 26.6, 국민의힘이 26.2, 그다음에 개혁신당 19.1로 20대 남자는 확 20대 쪼개졌습니다. 남자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겼어요. 예,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20대 남자에서 20대 남성이 이제 70대 이상하고 거의 동기화돼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20대 남성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예요. 대단합니다, 한덕수. 예. 자, 그래서 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저희가 조사한 거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네. 더 벌어졌다. 정권 교체 그러니까 당연히 더 교체 높아지죠. 예, 64.7에서 68.9로 껑충 뛰었고요. 정권 이거- 연장 의견이 또 더 줄어서 27.4까지 떨어졌고 거의 3배 수준으로도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2배 수준에서 리얼미터는 이제 참고로 55대 이제 한
40 정도. 55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15% 정도 차이 나는데 꽃에서는 이제 훨씬 더 큰 격차. 예, 조사 전화면- 시점 차이도 있죠. 이제 그리고 가장 전화 심할 면접 때 조사 네. 특징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선 주자 선호도는 우리가 이 조사를 실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덕수, 김문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넣어서 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51.9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4.6%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사는 금토여서 예. 그 국민의힘의 그 대난장이 벌어질 때 조사한 거라 네. 더욱 이재명 후보가 올라갔고 한덕수, 김문수는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과거에는 여성층에서 원래 이재명 대표가 압도했는데 이번엔 남성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2.4, 여성층에서 51.5로 남성층이 아까 20대 남자나 이런 층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폭을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워낙 자폭을 해가지고 예.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고 빠져나왔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1.6이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51.9%. 지금 이 정도 수치면 50% 이상 득표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55%까지는 갈 수 있는 네. 그 이게 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조사 거의 모든 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50%가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50에서 55 정도로 상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오느냐 아니면 나눠서 오느냐의 이제 뭐 부분만 남아 있는 이준석과 김문수로 확정됐으니까 김문수가 합치느냐 아니냐. 네. 합쳐도 한 지금 뭐 40에서 45 정도가 맥스일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지금 구도로는 네.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갈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선거 올라간다. 운동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김문수, 이준석 합쳐서 45 정도 되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는 30%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10% 내에서 움직일 아까 가능성이 이제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0% 정도 나왔는데 뭐 맥스 35까지 나올 네. 가능성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5% 안팎 나오는데 이제 맥스 한 10%까지. 그럼 합치면 45거든요. 그러니까 맥스가 45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군소 후보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면은 50 초반에서 50 중반까지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득표 가능한 선인 것 같은데 박근혜 후보가 51.6% 그동안의 최다 득표였는데 그건 이상 무조건 나올 넘을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그건 무조건 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이미 네. 5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55%. 저는 55% 정도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 당에서는 목표치로 삼고 네. 갈 것 같고 김문수 지금 이제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네.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54, 김문수 20.6, 이준석 6.9가 나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덕수 지지층이 과연 어떻게 그 반영이 됐는지를 봤더니 한덕수 다자 대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56.9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넘어갔어요. 예, 이준석 5.9, 기타 인물 12.7 이렇게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로 오는 쪽은 1.4, 적합한 인물 없다 22.0, 잘 모르면 1.0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제 점차 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아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표가 투표장에 안 안 가거나 가죠. 혹은 일부가 미래라고 이준석, 생각하고 이준석 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그 완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주 높아졌고 예. 이준석 후보가 자기 내심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하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세웠을 말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세웠을 거예요. 예. 그렇게는 안 될 건데 네, 예. 그렇게 10% 넘을 가능성은 실제로 있어요. 네, 이번에 예. 국민의힘에 좀 실망한 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10% 이상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토론을 3번 있거든요. 네. 토론을 3번 해서 이준석 후보가 그걸 공략하겠죠. 네. 원래는 이재명을 공략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정도로 공략할 거라고 봐요. 그 표를 가져와요. 15%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전액 보전받고 본인이 그러니까. 차기가 있고 15%는 좀 어려울 것 현실적으로 그걸 목표로 없죠. 하겠죠. 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몰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7년 탄핵 때 홍준표가 얻었던 표가 24%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뭐 30%, 35% 넘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네. 20% 가져갔죠. 근데 그 안철수 표는 민주당 표도 꽤 있었거든요. 있었죠. 호남 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꽤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이준석이 안 되니까 네. 10% 넘는 거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그렇죠. 텐데 네. 현실적인 예, 그거는- 목표는 15%로 삼겠죠. 네. 그거는 이제 전액 보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하고 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래서 그 공격의 초점을 한 70%는 국민의힘을 때리는 쪽으로 하고 민주당 한 30% 때리고 이렇게 이준석 쪽은 잡지 않을까? 네, 올 수 있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재명에서 이준석으로 갈 표는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노무현을 키워드로 잡았더라고요. 이준석 예? 후보가 예. 자기가 이제 노무현을 잇는다고 주장하던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짜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좋아할 구호가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노무현 지지층에서도 좋아할 구호가 아니에요. 네. 왜 이런 구호를 정했는지 참 현명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정해서 여기 팀은 좀 이상하다. 예. 뉴스 공장에는 안 나옵니까 이준석? 아니, 우리는 이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 한번 다루려고요. 가능하면. 자,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긴 올라가겠으나 이 상단 벽이 꽤 두터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어쨌든 서사가 생기긴 했어요. 네. 짧은 서서지만. 그러니까 이제 ARS로 조사하면 아마 30% 가까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고관여층들 위주의 응답에서는. 근데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0% 도달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서사가 생기긴 했는데 근데 이제 대선에서 이길 만큼의 서사는 아니어가지고 네. 그 이전에 평생 쌓아놓은 비호감도 꽤 두껍거든요. 예. 두터워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다. 30% 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예. 여러 가지 딜레마적 요소가 지금 있죠. 아직도 정광훈, 있어요. 윤석열 뭐 여러 키워드가 윤석열을 버릴 건가? 네. 예. 예. 정광훈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광훈을 끌어안을 것인가? 예. 아마 정광훈 목사는 나 때문에 된 거야. 전당원 투표 부결 누가 시켜준 거야? 이런 얘기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워낙 망언들이 많았어요, 막말이. 그리고 둘이 껴안고 울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의 울다시피 하는 거. 그런 영상이 너무 많아요. 정광훈 목사하고. 그 국민의힘이 정광훈한테 먹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판국이니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자니 또 그렇죠. 기존에 있는 집토끼가 또 일부 날라가고 참 애매한 키워드를 상황입니다. 보니까 현수막 보니까 뭐 정정당당 새롭게 대한민국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정정당당 김문수. 지금 하도 이 이상한 당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그 유세차 보면은 네.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다 뒤덮여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재명. 네. 다 이재명 사진으로 뒤덮여 있는데 국민의힘 유세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랩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차량 원래. 근데 한덕수로 그래가지고 준비해놨다가 아직 얼굴 못했겠죠.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예, 다. 지금 막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잠바도 지금 안 들어갔고 예, 예. 차도 안 들어갔고 네. 빈깡통에 돌아다니게 생겼어. 그리고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데 안 뛰죠. 안 뛰죠. 예. 예. 김문수 비토하는 예. 현역 의원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이 상당히 웃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권 투쟁에서. 한동훈은 좋아하겠죠. 지금. 좋아하죠, 지금. 예. 대선 이렇게 지고 나면은 예. 그 내가 당 대표다 다시. 그러면서 한동훈 아마 계속 그 주장할 거예요. 윤석열하고 선을 끊어라. 근데 김문수는 못 끊을 거고요. 대패하면 내가 뭘 했냐? 내가 한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이제 몰아치겠죠. 내가 말했어 그러면서 예. 요즘 그래서 라방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라이브 방송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가끔씩 봐요. 오. 진짜 웃겨요. 그래요.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는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구나. 진짜로.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거 패배하면 경선 패배하면 좀 며칠 동안 힘들고 홍준표 후보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전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지금 나와서 본인이 지금 김문수 후보도 비판해요. 예. 지금 자기 당의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피할 바에는 즐기자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몇 가지 파악했어요. 이 밤에 하는데 조명을 쳤네. 그리고 화장했네. 그리고 바지는 다려 입지. 이게 새 바지 있잖아요. 주름 접힌 거 이거. 그 주름이 살아 있더라고. 그런 거. 그리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깨에는 뭐 안 넣습니까? 그건 안 넣었어요. 기타는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실력 가지고 기타를 치시니까 굉장히 괴롭다. 좀 전해주시고요. 네. 그때 제가 내가 저 중2 때 하던 건데. 중2병 중2 병은 중2 때 끝내야 하는데. 그때 겪는 게 축복이거든요. 삶에서.
그때 끝나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해단식 할 때도 제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목도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막 풍선 들고 여성 그 지지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많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네. 한동훈 전 대표 멘탈을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 여성 회원들 몇 분이 네. 뺑 둘러싸가지고 막 부를 내주거든요. 엄청납니다. 네. 여성분들의 지지가. 그 무슨 아이돌처럼 그것을 일반 여론이라고 실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졌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는 광경이 아니라 진짜 아이돌 행사에서 그러니까 보는 광경이. 그 기획하시는 분이 정치 쪽에서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게 한두 달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거 보면서 아 이게 후보 스스로가 좀 취했겠네요. 네, 지금 아직 취해 있는. 뽕에. 정치 쪽에서 온 기획자들이 아니다 이거. 논리나 문법 혹은 뭐 영상 연출 이런 게 이건 정치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코믹합니다. 제가 이미 후보도 아닌데 이게 길게 얘기할 거 아닌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봐요. 아니, 청소에 이렇게 환한 웃음을 지으니까 좋네요. 일단 좀 웃음을 줄 수 있다는 스트레스도 거. 좀 날라가고 예. 좀 흐뭇해요 제가. 또 하나의 SNL 부분 같은 예능 느낌? 같은 느낌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어머 야 재밌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팀은 참 묘하네. 예. 팀의 사기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파이팅 하고 있더라고. 자 잘해주시고요. 대선과는 상관없지만 잘해주시고요. 자 리얼미터도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다 그냥. 네, 지난주 수목금 조사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미 50% 이상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그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그때 한 다자구도에서는 한 2% 3% 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는 팽팽하거나 조금 뒤졌는데 ARS 조사에서는 일부 리얼미터처럼 김문수가 이기는 조사가 김문수가 좀 이기는 조사들이 나왔죠. KSY도 그랬었고. 그래서 김문수가 오히려 한덕수를 이긴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꼭 질 게 아니었는데 그거 단일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닌 거죠. 그냥 한덕수를 뽑으려고 한 거죠. 장 지도부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 김문수가 더 많은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보다 더 경쟁력 있다는 조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상관없어. 이게 실제로 단일화한 게 아니고 단일화를 원한 게 아니고 한덕수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판결이 일단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제 취하를 해서 판결이 없어졌지만 만약에 가처분 판결이 있었다면 그 3시에서 4시에 이제 개최한 것과 또 여론 동향들 그다음에 단일화 노력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인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정황이었죠. 경제 문제 잘 풀어낼 차기 지도자 이거 리얼미터 조사했던데 이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재명 네. 대표 55.4.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는지가 별 의미가 없는 게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네. 우리 괜히 했나 싶어요. 우리 지금 15,000명하고 6,000명하고 막 억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해도 될 뻔했다 이번에는. 이게 제보팀장 의뢰가 뭡니까 이거? 네, 뭐 새로 생긴 매체 아, 같습니다. 예. 뭐 유튜브 채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쪽에서 의뢰한 건데 아무튼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한덕수 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네. 자, 어차피 우리가 여론조사 주에 3번 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